자, 부분집합의 개수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 17쪽에 아이고 너무 뒤잡아지 마 알겠지? 그래서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무조건. 알겠지? 들어봐. 어떤 집합 A가 있고요. A의 원소가 됐어? A의 원소가 지금 1하고 2가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누가 될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찾니? 일단 누구부터 쓴다 무조건? 공집합부터 쓴다. 공집합부터 쓰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친구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오려면 집합 1이 있어. 맞아요? 그 다음 집합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짜리 다 썼어. 이제 누구 쓸까? 하나 둘을 쓸 거야. 맞니? 그럼 봐봐. 생각해봐.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이렇게 집합 기호 안에 있다면 자리가 몇 개 있니? 최대 자리가 2개 생겨.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1이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2야. 맞지? 근데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해가 돼?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2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맞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수형도로 좀 나타내 봅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수형도. 나뭇가지 모양으로 좀 나타내 보자고요. 되니? 그러면 맨 앞에 1이 들어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가 올 수도 있고 2가 안 올 수도 있어. 그치? 그 다음 맨 앞에 1이 안 들어갔어. 어떤 집합에 1이 안 들어갔어. 그럼 어때?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면 1이 들어오고 2가 들어오면 집합이 부분 집합 누가 되는 거야? 1하고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고 2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집합 1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1이 들어오지 않고 2가 들어가면 집합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지 않고 2도 들어오지 않았어. 그 누가 계셔? 아무도 안 계셔. 무슨 집합이 될까?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되니? 그럼 봐봐 얘들아. 부분 집합은 어떤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각 원소가 들어가니 들어가지 않니 총 2가지 경우로 따져서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방법 이해돼? 그럼 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4개잖아. 이 4개의 의미는 2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1이 들어가고 1이 안 들어가는 경우 2가지.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2가지. 그랬더니 그럼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곱하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2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들아 집합 B가 있고 원소의 개수가 1, 2, 3이래.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너무 숫자만 했니? 지루하니? 알았어. A, B, C로 하자. 됐어요? 그럼 생각. A가 들어가는 경우 있고 A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럼 A가 들어갔다고 치자. 맞니?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어? B가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 C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C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아? 그 다음 B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럼 B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C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C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자, A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럼 A가 들어가지 않으면 B가 들어가는 경우고 B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요 안에 다시 C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C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여기 안에 다시 C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C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는 집합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니? 그렇지. A, B, C. 됐어요? 그 다음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A, B. 됐니? 자, 요거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지 않고 C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요? AC.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 에이씨. 자, 그 다음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지 않고 C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뭡니까? 집합 A만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다시 A가 들어가지 않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라고? BC. 여기는요. 자,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집합 C. 여기는 보자. 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니까 집합 C. 뭐야? 위가 틀렸구나. 이렇게. 됐슈? 그다음 마지막.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뻥 비니까 공집합인 거야. 그럼 들어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 8개가 되는 거야. 누구의? 집합 B. 되니? 그러면 집합 B의 원소가 몇 개였어요? 3개였어요. 그럼 이때 A가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B가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그 다음에 C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총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자, 일반화식 펴서 써봅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 안에 원소가 A1, A2, A3 점점점 해서 AN까지 자, 총 몇 개? N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총 몇 개? N개 있다고. 근데 이때는 당연히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NA가 얼마라고? 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맞아? 다시 해볼까? 얘들아 NB는 얼마니? NB 3이지. 원소 개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라고 얘기했죠? 뭐야 왜 그래? 얘들아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3개. 뭐야 고수 안 해서? 이거 아까지 했어? 다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기호로 NA라고 씁니다. 얼마? 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NA는 여기서 NA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시면 N개죠. N개니까 1, 2, 3, 점점점 N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때 A1은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점점점 했을 때 N번째 원소까지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되니? 네.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는 됐어요? 생각해봐. A1이 들어가는 경우, A1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맞아? 앞이랑 방법이 똑같아? 두 가지야. 그 다음 A2가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야. 그 다음 A3가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잘가 두 가지야. 그럼 곱하기 점점 중에서 어디까지 가겠니? N번째 있는 AN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야. 맞아 얘들아? 그럼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를 몇 번 곱해요? N번. 2를 N번 곱하면 뭐라 그래? 뭐라고? 2n제곱. 그렇지, 2의 n제곱입니다. 2의 n제곱 알겠어요? 2의 n제곱 이렇게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2n이라고 얘기할까봐 큰일 날 뻔했어. 봤어요? 2의 n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 그럼 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만 알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아는 거야. 근데 키포인트가 뭐냐면 원소를 안다고 해서 부분집합을 빠르게 찾는 방법은 없어요. 일일이 다 찾는 게 맞아. 이해가 되니? 약간 뭐랑 비슷하면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약수의 개수를 빠르게 찾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나? 2의 4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숫자가 있어.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 되 이렇대.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각각에다가 각각의 지수에다가 더하기 1해서 다 곱하는 거야. 혹시 본 적 있어? 없어? 알았어. 자, 어쨌든 그래. 대신 약점이 뭐냐면
약수를 직접 찾으라고 하면은 일일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전체가 누가 있니 세세하게 보려면 일일이 보는 건데 우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이렇게 하면 끝인 거야. 뭐랑 좀 비슷하냐면 이런 거야. 우리 판별식 앞 시험에서 판별식 했죠. 기억나요? 판별식이 뭐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야? 쌤 D요. 뒤질래? 뭐 그런 거 아니야. 보시면 판별식 근이 어떤 친구인지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는 거야. 맞지?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몇 개인지까지만 알 수 있어. 그럼 쌤 근이 2개 나와요. 그 2개 나온다. 끝인 거야. 근데 그 2개가 누구니라고 하시면 어때? 그거 방정식 풀어야 돼. 인수분해를 하셔도 좋고 근의 공식 하셔도 좋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근이 몇 개인지만 판별하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지. 몇 개인지만 보는 거야. 그 속에 누가 있니? 그건 저도 잘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 하야. 자, 보기 1번 한번 먹읍시다. 보기 1번. 보기 1번. 금방 끝나, 얘들아. 힘내. 보기 1번에, 자, 집합 A의 원소가 하나, 둘, 3, 넷, 5이래. 됐니? 1번.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쌤, 그럼 무조건 2에 5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자, 1이 들어가는 경우가 안 들어가는 거야. 2가 들어가는 경우가 안 들어가는 거야. 3이 들어가는 경우가 안 들어가는 거야. 4가 들어가는 거야. 5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의 5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니? 보자마자 2의 5제곱 적지 말라는 거야. 처음 공부할 때는. 왜냐면 방법만 익히면 계산충 돼. 계산충.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야 근데 이거? 아니들 얼마야? 아니들 30. 확실해? 확실해? 자신감을 가지라 그랬잖아. 확실하죠. 32 맞습니다. 됐어요. 네, 두 번째 2번 진부분 집합이래 얘들아. 근데 조금 생각해보자. 조금만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여기 이렇게 다 했잖아. 맞지? 근데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야 돼. 맞아? 그럼 생각해봐.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여기 지금 8개야. 그치? 그럼 진부분 집합은 전체 8개에서 몇 개만 빼면 돼?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집합 1개만 빼면 돼. 맞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 집합이 32개인데 이 집합 A랑 모양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친구가 몇 개 있어? 1개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빼면 됩니다. 얼마예요? 31이지. 됐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한번 가볼게요. 보기 2번.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뭐라고 하셨냐면 A래.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얘기했는데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가 A래. 24래. 됐어요? 그 다음 자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이래. 개수가 B래. 근데 얘들아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어디서 뭘 뺀다?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1을 뺀다. 왜 1을 빼는 거지? 아니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더 있다니까? 이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A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말씀하신 게 뭐랬냐면 A 플러스 B가 15래요. A 플러스 B가 15래. 그러면 A랑 B랑 더하면 15인데 A는 A고 B는 A 빼기 1이네? 그럼 이거랑 더하면 얼마? 2A 빼기 1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마저 계산하시면요. 2A는 16이고 A는 8이에요. A가 8이란 말은 부분 집합의 개수가 8인 거야. 됐어? 그러면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확실해? 그렇지. 세제곱이죠. 그러면 원소는 몇 개였겠니? 라는 거야. 원소는 몇 개였겠어? 3개였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질문. 그 원소 3개 누구야? 그 원소 3개 누구야? 3개라며 원소가 누구야? 아니 원소 3개가 누구냐고. 나 아까 어떤다 그랬어? 모른다 그랬어. 알겠지? 이건 몰라요. 그냥 누군지 모르지 뭐. 그냥 3개 있대 그냥. 근데 A, B, C인지 X, Y, Z인지 몰라. 그냥 개수는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원소를 꼭 데리고 있고 싶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됐니? 자 똑같이 이제 1, 2, 3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봅시다. 이거의 부분 집합에서 요거의 부분 집합에서 자 원소 2를 됐니? 포함하는 부분 집합인 거야. 이거 이해돼? 원소 2가 포함하는 부분 집합인 거야. 이 말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1, 2, 3의 부분 집합이 있으면 그 중에서 2는 꼭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좀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찾아본다 생각하면 일단 먼저 2만이 있을 수 있어. 2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2 이렇게 쓰겠지. 그쵸?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1, 2 여기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2, 3 이렇게도 가능할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 1, 2, 3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총 몇 개요?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원소를 꼭 가지고 있으려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가 또 항상 얘기하지만 일일이 어떻게 찾아? 원소의 수가 여기서 더 늘어나면 그렇잖아. 그럼 어때? 원리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찾는 방법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2는 꼭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집합규를 쓰시면은 2는 꼭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누가 올 수 있는 자리니? 1이 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어요? 그럼 이 뒤에 자리는 누가 올 수 있는 자리? 3이 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생각해봐. 1은 와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돼. 그치? 몇 가지예요? 2가지. 맞니? 3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할까? 곱하는 거지. 그럼 계산하시면은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전체 2의 세제곱에서 내가 꼭 데리고 있어야 되는 원소가 몇 개 있어? 1개 있는 거야. 얘 2를 꼭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 한 가지를 항상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수에서 이렇게 빼서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걸 2의 제곱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인 거야. 됐어?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요? 자, 그럼 봐요. 직접 찾는다고 생각해보면은 1이 없는 집합이래. 누가 있을 수 있어? 2만 있는 거 있겠지. 2만 있는 거. 또 누가 있겠니? 3만 있는 거. 또 누가 있어요? 2, 3이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맨 처음 생각할 것보다 공집합이 있잖아. 그래서 공집합도 되는 겁니다. 공집합 안에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세 자리, 1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2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3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을 해보면 요 중에서 1은 포함되면 안 된대. 그치? 우리는 뭐만 가지고 2하고 3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납득이 되니?
그럼 2하고 3만 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2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두 가지, 3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두 가지 계산을 해서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니? 그럼 여기랑 똑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원소를 제외하고 되니?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그 원소의 개수만큼 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 됐어요? 네. 자, 그럼 좀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해봅시다. 뒤로 가서 좀 확인해볼게. 예를 들어서 보기 3번. 네. 기본 원리는 이런 거니까 괜히 막 공식처럼 나오는 거 굳이 막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괜히 대신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는 돼? 괜찮아?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정신이 다 해롱하잖아. 아니 말고. 집합 A가 있고 1, 2, 3, 4, 5 이렇게 돼 있대. 됐어요? 자, 보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1,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래. 1번에 원소 1하고 2를 포함하고 싶대. 그럼 생각해봐요. 1하고 2는 꼭 포함하고 싶어. 맞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지금부터 만드는 부분 집합에 1하고 2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상태야. 되니? 1하고 2는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이제 누구만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면 돼? 3, 4, 5만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3이 들어오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되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맞아? 그럼 4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5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맞아?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고. 이해가 되니?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3, 4, 5를 가지고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어. 이래서 3, 4, 5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 생각해봐. 얘가 쓸게 있다. 3, 4,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누가 있니? 일단 맨 처음 분집합. 그 다음 누가 있어?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맞니?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3, 4.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이제 3, 4, 5.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 1, 2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1, 2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렇게. 이래서 여기다가 1, 2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여기다가 1, 2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다 1, 2를 다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꼭 포함해야 되는 친구들을 먼저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다 놔두고 나머지 애들로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 그러고 나서 내가 1, 2를 다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때? 내가 원하는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로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나 얘네들 다 만들고 나서 1, 2를 다 넣어주나 개수는 똑같아. 맞아요?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1, 2를 포함하지 않고 싶대. 그럼 애초에 부분집합이 될 후보에서 1, 2를 지워놓고 나서 3, 4, 5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여기는 까만색 친구랑 똑같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나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네. 물론 책에 나온 공식대로 좀 풀면 이게 2의 5제곱에서 빼기 2를 하셔.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서 8이다. 이렇게 찾기도 해. 됐나요? 네. 자, 2번 넣을게. 2번. 이것도 2번 있거든. 밑에 보면 3, 4, 5를 원소 3, 4, 5를 포함하지 않는데 원소 3, 4, 5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보자. 됐어요? 자, 그러면 집합 A의 원소 3, 4, 5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할까? 다 보내. 없애버려. 누가 남아요? 1하고 2가 남죠. 우리는 1, 2만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 부분집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처럼 생각해서 해보면은 5제곱에서 5 빼기 3까지.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일일이 찾아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원소 1, 2, 3을 제외하고 있는 거는 일단 공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1, 2 이런 식으로 또 찾을 수 있겠죠. 직접 찾는 거다. 어? 괜찮냐고? 힘내라. 알겠지? 세 번째 갑시다. 자, 1, 3은 포함하고 원소, 자 들어봐. 원소 1, 3은 포함하고 되니? 그 다음 뭐라 했냐면 원소 5는 포함하지 않는 거야. 상황 이해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5를 포함하지 않는데 5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5는 후보에서 지우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 3을 포함해야 되니까 1하고 3은 어때? 옆으로 살짝 빼놓자. 나중에 첨가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누가 나와요? 2하고 4만 나와. 그럼 2하고 4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이고요. 맞니? 그럼 이 4개, 4개 맞지? 이 4개의 부분집합에다가 1, 3만 다 이렇게 첨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집합이 나와요. 되니? 그럼 생각해보면 이 2의 제곱은 2의 5제곱에서 꼭 포함해야 되는 원소 2개니까 빼기 2 하시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원소가 하나니까 빼기 1까지 하시고 됐어?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계산하시면 4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네, 이런 원리로 계산한다라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됐어요? 이게 어떤 원리로 좀 되는지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4번 갈게요. 4번. 자,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A가 있는데 자, 집합 A의 원소가 이제 1, 2, 3, 점점점에서 n까지 있대. 얘들아, 그럼 몇 개 있다는 뜻이니? n개 있다는 뜻이. 맞아? 너 물 한 잔 먹고 올래? n. 자, n개 있대요.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16개래. 되니? 그럼 생각해봐.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n제곱인데 맞니? 그게 얼마래? 16이래. 그럼 n이 얼마니? 확실해? 그치. 4 맞아요. 얘들아, 여기 2의 거듭적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2의 혹시 0제곱이 얼마인지 아니? 이거 알아? 이거 1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2의 11제곱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2048 이거 요 사이에 있는 값들 무조건 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2의 5제곱이 얼마니 물어보면은 바로 32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서 연습장에다가 써봐. 이거 어차피 20 곱해가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를 못하지 않잖아. 우리가 이제 곱하기 거의 한 10년 차인데. 그렇지 않나? 10년? 한 8년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 뭐지? 해봐요. 자, 그 다음 2번 보자. 2번에 자, 집합 A가 있고 그 안에 원소가 A1, A2 됐어? 그 다음 A3, AN 총 몇 개? 총 몇 개 있어 얘들아? 총 몇 개? N개 맞아? 총 N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2하고 A4 그 다음에 A6을 뭐하고 싶대? 포함해야 된대. 됐어?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래. 얘들아, 그럼 생각해보자. 32개인데 32이면 이게 뭐야? 못 적어. 32이면 나도 아침이라 그래. 오전 수업 잘 안 하잖아. 그래서 32이면 2의 몇 제곱이니? 그치. 2의 5제곱. 근데 확실해? 네. 이미 내가 맞다 그랬지. 2의 5제곱인 거잖아.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 이거 원소가 지금 몇 개예요? n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거는 2의 n제곱에서 지금 꼭 포함해야 되는 친구들이 누구니? 3개야. 꼭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얘네들이 미리 싹 빼놔. 맞아? 그럼 몇 개 남아? 여기 n개였는데 언니들 들어봐요. n개에서 꼭 포함해야 되는 3개를 뺀 거야. 그럼 몇 개 나왔어? 그렇지. n 빼기 3개 남은 거야. 그럼 그 n 빼기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싹 만들어서 그 뒤에 어때요?
요 세 개를 다 슉슉슉 넣어주는 거야. 납득이 되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개수가 뭐다? n 빼기 3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32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랑 같대. 따라서 n은 얼마? 8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3번 갑시다. 3번. 자, 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용해도 괜찮거든요. 그대로 이용할게요. 3번에 뭐라 했냐면 A1하고 A2는 포함한대. 그러고 나서 A3는 어떻대? 포함하지 않는데. 됐어? A1하고 A2는 포함하고 A3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봐요. 얘 두 개 포함한대. 그럼 어때야 돼? 따로 빼놔야 돼. 그 주머니 넣어놔야 돼. 그 얘는 어때야 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됐어? 그럼 생각. 전체 2에 자 몇 개 있어요? n개 중에서 꼭 포함해야 되는 친구들이 2개니까 내가 따로 빼놨어. 주머니 챙겨놨어. 상상이 가니? 상상이 돼? 상상을 해. 자, 그러고 나서 얘는 어때? 죽여버렸어. 그럼 몇 개 남았어? n 빼기 3 남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에 n 빼기 세제곱인데 문제에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64래요. 64. 64. 선생님들 생각. 64는 2에 몇 제곱이니? 뭐라고? 7? 확실해? 너 생각하고 있어? 네. 말 생각해봐. 근데 얘들아 하나 생각해보자. 아니 요거 2의 5제곱이 30이잖아. 2만 곱하면 되지 않니? 그쵸? 그래서 이게 6제곱입니다. 그래서 n 빼기 3하고 6이랑 같아서 n이 얼마다? 이제 9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은 좀 해줘야 돼. 이런 부분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뭐 a의 제곱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몇 제곱 이런 거. 얘들아 이거 25의 제곱까지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요. 됐습니까? 그리고 2의 1제곱부터 해서 2의 11제곱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3의 1제곱부터 3의 5제곱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자주 나와 이런 친구들이. 됐어? 그럼 4도 마찬가지거든. 4의 1제곱부터 4의 4제곱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5도 마찬가지예요. 5 곱하기 5 하면 얼마니? 25 곱하기 5 하면 얼마니? 125 세제곱이지? 여기 곱하기 5 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알고 있어. 625야. 됐어? 이거는 알아야 되겠지? 됐어? 이거 수학을 떠나서 아무튼 여기까지 기억 꼭 하세요. 자주 나오니까 그래. 자주 나오니까. 그 나올 때마다 얘들아 시험 가서 생각해봐. 13의 제곱이야. 이걸 얼마인지 아니? 그렇지 169지. 근데 내가 이거 몰라. 그럼 가지고 13 이러고 있을 거야. 1분 1초 가까운데 우리는? 그치?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옆에 가서 이제 1번부터 좀 풀어가보자. 빨리 풀고 오늘 여러분들 배운 과제도 좀 확인합시다. 알겠죠? 1번 밑에 확인 문제하고 변형 문제까지 풀어보고 있어. 복습하면서 뭐야? 그 웃음 뭐지? 수력 충전 다 풀었니? 다 매겼니? 안 매웠어요. 왜? 내가 안 매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먹였어요. 꼭 매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풀고 꼭 채점 하셔야 돼.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서까지 와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틀린 거 고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가져올 때 채점하고 틀렸다고 바로 가져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네가 10문제를 연달아 틀렸어. 예? 근데 뭐 계산을 플러스만 다 잘못해서 틀린 거야. 그 나한테 와가지고 플러스 잘못했는데 틀렸다고 해서 가져오면 내가 도움을 줄 게 없어. 맞잖아. 네가 다 그냥 다시 풀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꼭 틀린 건 다시 채점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걸 가져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우리 1번 풀러 가자. 네. 1번. 자,
집합 A가 있고 자 1, 2, 3 점점점 해서 n의 부분집합 중에서 슬러시 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다? 64개 1대 슬러시 자 그래서 n값을 계산하래요. 자 이제 좀 빨리 풀어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 자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n개니까 2의 몇 제곱?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인데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맞아?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꼭 데리고 있어야 된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꼭 데리고 있어야 되는 개수만큼을 빼면 되겠는데 이게 뭐래? 64래. 64 방금 했죠? 2의 6제곱. 따라서 n은 얼마? 8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납득이 돼? 아 이제 본 거야? 됐어? 간단한 좌표는 똑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자, A 볼게요. 집합 A가 3, 4, 6, 9래. 자, 집합 A가 있고 그 안에 원소가 2, 3, 4, 6, 9라고 돼 있어. 그러고 나서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슬러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적어도 한 개 됐니? 한 개의야? 적어도 한글로 적었니? 한 개의 숫자가 아니야 3의 배수래. 생각만 조금 해보세요. 적어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적어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 중학교 때 보면은 경우수 단원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인 경우 뭐 이렇게 나온다고. 적어도라면 무슨 말이니? 아니 그 국어야 국어 얘들아. 적어도 한 개 무슨 말이야? 최소한 적대. 적다고.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가 필요하대.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작았을 때가 몇 개다? 한 개래. 그럼 그 다음 몇 개인데? 그 이상이겠지. 맞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한 개랑 같은 말이 무슨 말이니? 한 개 이상이지.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한 개 이상이란 말은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이런 걸 나타냅니다. 존재성을 나타내요. 존재성. 무슨 말이냐면 야 존재해야 돼 이런 거야.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3의 배수가 한 개 이상 있고 싶다라고 했대.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은 여기 있는 3의 배수가 누가 있어요? 3, 6, 9가 있어. 맞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 3이 있는 경우 있을 거고 6만 있는 경우 있을 거고 9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 6이 있는 경우도 있고 6, 3이 있는 경우도 있고 미안해 3, 6이 있는 경우도 있고 됐어요? 3, 9가 있는 경우도 있고 6, 9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3, 6, 9가 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 개수가 너무 많지. 맞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됐니? 이거의 반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됐어? 즉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포함하는 경우의 반대는 3의 배수가 어떤 경우?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3의 배수가 어떤 경우? 3의 배수가 흔히 없는 경우를 찾아보자. 3의 배수가 없대. 그럼 3의 배수가 없다는 말은 누구랑 누구만 가지고 원소를 구하는 거니? 부분집합 구하는 거니? 2하고 4하고만 가지고 찾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2하고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4개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전체에서 전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2의 5제곱 그러니까 32에서 만약에 3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4개를 빼면 나머지 28개는 뭐더라? 3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빨간색 상황 문제에서 원하는 이 상황의 경우의 수가 이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훨씬 많어. 그 반대되는 사건보다. 이해되니? 얘가 28개고 얘가 지금 4개잖아. 맞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전체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찾아주는 거죠. 됐나요? 네, 할 수 있겠죠? 자, 들어가 봅시다. 2번. 자, 의미부터 읽어볼게. 집합 A가 이제 원소가 1, 2, 3 있고 집합 B는 1, 2, 3, 4, 5, 6 이렇게 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어떤 집합 X라는 친구가 있대. 근데 걔는 자 B의 부분집합이래. B에 있는 부분집합이래. 그럼 무슨 말이니? 아, B에 있는 원소 1, 2, 3, 4, 5, 6으로 만든 부분집합 중에 하나가 X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는 어때요? 근데 X라는 집합은 X라는 집합은 A를 부분집합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 1, 2, 3을 뭐 하고 있어? 꼭 데리고 있어. 누가? X가. 그치? 이해가 되니? 이 기호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아, 그러면 X는 B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B의 부분집합 중에서 됐어? A의 원소 1, 2, 3을 포함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풀어서 쓰면 이래. 이해됐어요? 다시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 중에서 A의 원소 1, 2, 3을 포함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되니? 네, 뭐 지금은 이렇게 이제 풀어서 했지만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오실 때는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들아. 일단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몇 제곱이 전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가 2의 6제곱이요. 2의 6제곱. 그치? 2의 6제곱에서 문제에서 말하기를 A의 원소잖아. A의 원소. 그치? 맞아? 그럼 A의 원소니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아니 이 3개를 어때야 돼? 꼭 포함해야 돼. 맞니? 그럼 꼭 포함해야 되니까 내 주머니 넣어놨다가 남아있는 누구?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에서 1, 2, 3을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빼기 3을 하시면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에 세제곱해서 몇 개? 8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되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풀었던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됐어? 네, 이런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거야. 되니? 그 의미가 뭔지 해석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에서 봤던 이 내용들이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해석하는 거라고. 꼭 같은 말인데 말을 빙빙 둘러서 한단 말이야. 되니?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데 있잖아. 말할 때 이게 두룽술하게 얘기하는 애들. 그런 데 있잖아. 그거 어때? 답답하잖아. 가끔 짜증도 나고. 그렇지 않아? 그래도 어때? 해석해 가야 돼. 알겠죠? 아니면 손절해야 되고. 알겠지? 근데 너는 수학이랑 손절할 수 없지 않니?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건 어때야 돼? 네가 맞춰야 돼. 알겠어요? 네. 3번 갑시다. 3번. 자, 요거 의미 파악 잘 해봅시다. 자,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자, 좀 표현이 독특해. N 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소가 어떤 애들이다? 원소의 모양이 N인 애들이야. 네, 그럼 이 N이 어떤 N이냐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의 전체 n제곱을 했더니 1이 되는 n이래. 아, 이때는 40 이하의 자연수네. n은 이제 40 이하의 자연수다. 자연수. 이렇게 합시다 그냥. 됐어? 아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할게. 예. 그럼 들어봐요. 여기 있는 n 무슨 모양? 원소 모양. 아니 얘가 이런 모양이래. 근데 이 n이 어떤 애냐면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대. 아니 근데 그러니까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를 n제곱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대. 아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본 친구 아니니? 정리를 조금 해볼까?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 돼 있으면 생각해봐. 자, 여기다 뭐를 곱해요? 무슨 화? 실수화를 시켜야 될까요? 맞아요. 실수화를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우리는
자, 1-i 그 다음에 이제 1-i를 이렇게 곱하시겠지. 맞아? 그 분모 계산하면 어떻게 돼? 합평공식 계산해서 얼마? 뭐? 뭐? 못 들었어. 아 진짜 못 들어서 하는 얘기야. 뭐랬어? 1. 자, 2죠. 2분의. 그래서 보면은 이거 합쳐보시 하면 1이잖아. 맞지? 그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1에서 2. 오케이? 됐어요? 2. 그럼 2분의 위에 있는 거 1-i의 전체 제곱이죠. 1-i의 전체 제곱이라고. 아니, 요거 계산하시면 어때? 2분의 위에 거 마이너스 2i가 나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i가 되거든? 그럼 즉 무슨 말이냐? 요 파란 친구는 마이너스 i의 전체 n 제곱을 했더니 1이 나온대. 오케이? 그럼 이때 n은 어떤 애들이 올 수 있어? 생각해봐. 일단 1은 못 오지. 맞아? 2는 올 수 있을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에요. 안 돼. 1이 안 나와.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4가 들어와야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을 수 있어? 8, 12.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집합 A의 원소는 누굴 얘기하는 거니? 4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4, 8, 12, 16, 뭐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4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가 얘기하는 거야. 10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X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 가의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X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누구다? 16이래. 그래서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X의 원소 중에 가장 큰 게 32래. 됐어요? 아 그러니까 16, 그다음 뭐야? 20, 24, 28, 32 점점점 해서 여기서 다 쓰자. 36, 40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여기서 뭐라 했냐면 자 어떤 집합 요거의 부분 집합 X가 있고 이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다? 16이래. 가장 작은 게 16이래. 됐어? 그러고 나서 점점점 그 안에 또 누가 있을 거야. 뭐 쭉 있고 가장 큰 게 누구니라고 물어보니까 32래. 그럼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이 누구야? 여기 16하고 32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이 누구예요? 이건 뭐야?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16하고 32는 무조건 있어야 돼. 가장 작아야 되고 가장 큰 위치에 있어야 돼. 맞아? 그럼 그 사이에 들어오는 20, 24, 28은 들어와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 됩니까? 되니?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총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몇 개예요? 2의 5제곱에서 16하고 31은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빼기 1을 하시고 그랬더니 나머지 애들은 들어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2의 세제곱해서 8이다라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 16하고 32는 꼭 들어가니까 주머니 넣어놓고 여기 20하고 24, 28로 만드는 부분집합 8개를 찾아놓고 거기다가 16하고 30을 넣어준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가장 작은 게 16이고 가장 큰 게 32로 맞춰지게 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푸는 원리가 계속 똑같죠 여러분. 맞니? 근데 그 대신에 좀 필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것처럼 나와 있는 기호나 표현들을 보고 개념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됐어요? 네.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어려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게 제일 어려워. 맞지? 아니 내가 개념 공부를 했어. 여기 있는 거 공식으로 다 알겠어. 근데 문제 딱 읽었는데 어씨 무슨 말이지? 이게 제일 커.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요. 이렇게 이 표기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쌤 쓴 것처럼 이렇게 한글로 직접 써보세요. 됐니? 됐어? 그래야 실력이 는다 얘들아. 됐니? 너네가 이 양을 직접 쓰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표현이 익숙해져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적어도 한 개래 무슨 말이야? 한 개 이상이래. 그럼 뭘 나타내니? 존재성.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필기해 놓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됐니?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느냐 못하느냐가 상위권으로 가냐 못 가냐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모습해요.